혹시 이유를 알 수 없는 허리 통증, 어깨 결림, 혹은 두통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계신가요?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며 검사를 받아보아도 의사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지 않았나요? 분명 내 몸은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없을 때의 답답함과 두려움.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통증의 근원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건강 정보를 나누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절망의 끝에서 다시 피어나는 희망에 관한 것입니다. 그 해답은 우리가 평소 잘 들여다보지 않는 곳, 바로 우리의 뒷모습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일부 미스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 통증 5년째 요양원을 운영하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제 몸처럼 돌봐왔던 한 여성. 남을 위해 헌신하던 그녀에게 어느 날부터 허리가 끊어질 듯한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한때는 어르신을 번쩍 안아 옮겼지만 이제는 제 몸 하나 가누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몸이 한쪽으로 쏠려요. 똑바로 걷는다고 걷는데 남편이 자꾸 비뚤어졌다고 말하더군요. 그녀는 좋다는 민간요법부터 마사지, 도수치료, 견인치료까지 안 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잠시 가라앉았다가 더 지독하게 그녀를 올가맬 뿐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통증만이 아니었습니다. 1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고 왼쪽 가슴을 절제하는 큰 수술을 이겨냈지만 그 후부터 몸이 눈에 띄게 오른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수술의 후유증이라 생각하며 절망했습니다. 암과의 힘겨운 싸움은 끝났다고 믿었는데 이제는 정체 모를 통증과 신체 변형이라는 또 다른 시련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건강관리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허리가 아프니까,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된 건 아닐까, 이대로 영영 걷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온갖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몸의 뒤편에서 일어나는 변화. 그것은 그녀에게 끝모를 두려움이었습니다. 여기 또 다른 남성이 있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도배 기술자인 그는 오래전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리처럼 뒤뚱거리며 걷는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의 가장 큰 고통은 허리 아래로 느껴지는 끈질긴 통증이었습니다. 천장 도배를 할 때는 하늘을 보듯 목을 한껏 꺾고 바닥 작업을 할 때는 코가 땅에 닿을 듯 허리를 숙여야 하는 고된 직업. 일이 끝나고 나면 어김없이 통증이 몰려왔고 가만히 서 있는 것조차 고역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결과는 늘 이상 없음. 그는 그저 직업병이려니 체념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울 앞에서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자신의 몸이 오른쪽으로 확연히 기울어져 있었던 겁니다. 오른쪽 어깨가 푹 꺼져 있더라고요. 바닥이 기울어졌나 싶어 몇 번을 다시 서봐도 마찬가지였어요. 내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통증, 그리고 이제 눈으로 확인된 몸의 불균형.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또 다른 사례의 여성은 언제부터인지 모를 오랜 어깨 통증과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반려견을 산책시킬 때 팔이 저려 안아주지 못하고 강아지를 가방에 넣어 어깨에 메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최근에는 손주를 며칠 돌본 뒤 수저조차 들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녀 역시 통증을 다스리기 위해 수많은 방법을 시도했지만 효과는 그때뿐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늘 같은 처방을 내렸습니다. 푹 자고, 잘 먹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이야기만 반복해요.
그리고 주는 약은 소염진통제, 위장약, 근육이완제. 그게 전부였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과 몸의 변형. 이들은 모두 외과적인 질병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괴롭히는 고통의 진짜 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과학의 눈으로 그들의 몸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2부, 진실을 찾아서 과학의 눈으로 몸을 들여다보다 우리는 먼저 혈압, 체성분 검사 등 기본적인 신체 계측을 통해 다른 질환의 가능성을 확인했지만 4명 모두에게서 특별한 원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리 혈관의 문제일 가능성을 염두에 둔 동맥경화 검사에서도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근골격계의 문제. 우리는 3차원 입체 촬영을 통해 몸의 앞, 뒤, 좌, 우 정렬 상태와 전신의 균형을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척추 마디마디의 각도, 어깨와 골반의 기울기, 그리고 걸을 때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몸의 구조를 샅샅이 확인했습니다. 이상적인 신체 균형이란 어떤 상태일까요? 정면에서 보았을 때 어깨, 골반, 무릎선이 수평을 이루고 옆에서 보았을 때 귀와 어깨, 고관절, 무릎, 복사뼈가 아름다운 일직선상에 놓인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이 가장 안정적으로 힘을 분산하고 지탱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4사람 모두에게서 이 균형은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유방암 수술 후 통증이 심해졌던 한여정 씨의 경우 상체는 왼쪽으로, 골반은 오른쪽으로 뒤틀려 그야말로 몸이 꽈배기처럼 꼬여있는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아마도 수술 전부터 몸에 불균형이 있었을 텐데 수술 후 신체 일부의 무게 변화와 회복 과정에서의 자세 불균형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척추는 옆에서 보았을 때 완만한 S자 곡선이 사라진 일자 허리에 가까웠고 이는 척추가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려 통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도배 기술자 오종남 씨의 몸은 그가 주로 사용하는 오른팔의 영향으로 오른쪽 뒤로 심하게 틀어져 있었습니다. 걸음걸이 분석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발바닥 압력 분포를 보니 왼쪽은 거의 지탱을 못하고 체중 대부분이 오른쪽, 특히 발 뒤꿈치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 궤적은 안정적인 나비 모양이 아닌 심하게 찌그러진 어그러진 나비 모양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근육들이 약해져 골반이 불안정하게 흔들리며 걷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만성 어깨 통증과 두통에 시달리던 이순자 씨의 문제는 근육 부족이었습니다. 특히 체형을 만들고 뼈를 지탱하는 골격근의 양이 현저히 부족했습니다. 그녀를 괴롭혔던 두통의 원인도 여기서 밝혀졌습니다. 목과 어깨 주변의 뒷근육이 약해지자 우리 몸에서 가장 무거운 부위 중 하나인 머리의 무게를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머리 무게를 버티기 위해 목과 어깨의 승모근은 끊임없이 과도하게 긴장했고 이로 인해 근육이 딱딱하게 뭉치면서 혈액순환을 방해해 긴장성 두통을 유발한 것입니다. 심한 경우 목 뒷부분이 변형되고 지방이 쌓이는 이른바 기부인 증후군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3부, 드러난 원인, 잊혀진 근육, 뒷근육의 경고 3사람의 사례는 한 가지 공통된 원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뒷근육의 약화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마치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듯 앞쪽 근육과 뒤쪽 근육이 서로 힘의 균형을 이루며 뼈대를 지탱합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삶은 이 균형을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컴퓨터 앞에 장시간 앉아있는 자세,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숙이는 자세, 운전하는 자세까지 대부분의 일상적인 활동은 가슴, 복근 등 몸의 앞쪽 근육을 수축시키고 긴장하게 만듭니다. 반면
등, 허리, 엉덩이, 허벅지 뒤쪽으로 이어지는 뒷근육은 상대적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거나 늘어난 상태로 방치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자연스럽게 위축되고 약해집니다. 이렇게 뒷근육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앞쪽 근육의 당기는 힘에 저항하지 못해 몸은 서서히 앞으로 구부정하게 무너집니다. 약해진 뒷근육은 더 이상 척추와 골반이라는 우리 몸의 기둥을 튼튼하게 잡아주지 못하고 신체 불균형과 변형, 그리고 결국 원인 모를 통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연구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바른 자세로 걸을 때 우리 등 뒤에 척추 기립근은 오른발이 나아갈 땐 왼쪽 근육이, 왼발이 나아갈 땐 오른쪽 근육이 활성화되며 몸의 균형을 정교하게 잡아줍니다. 하지만 자세를 구부정하게 하고 걸으면 척추 기립근은 균형을 잡는 본연의 역할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쏟아지는 상체의 무게를 버티는 데에만 힘을 쓰게 됩니다. 결국 균형을 잡는 기능은 마비되고 척추는 좌우로 불안정하게 흔들리며 악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뒷근육은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쉽게 간과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을 안정적으로 지탱하고 완성된 움직임을 만드는 핵심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근육에 있었습니다. 4부, 희망의 처방, 뒷근육을 깨우는 시간 원인을 알게 되자 해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약이나 수술이 아닌 운동. 약해지고 잠들어 있던 뒷근육을 깨워 강화하는 것이 유일하고도 근본적인 처방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각자의 몸 상태에 맞는 뒷근육 강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 근육을 단련하고 밴드를 이용해 등 근육을 모아주며 굽었던 등을 폈습니다. 엎드린 자세에서 팔과 다리를 교차로 들어 올리며 척추 기립근을 강화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자 몸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신기하네요. 아까는 바닥에서 혼자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운동을 잠깐 했다고 혼자서 쓱 일어나졌어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주 후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던 한여정 씨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통 대신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운동을 하고 나니 몸이 개운해지는 게 느껴져서 시간 날 때마다 하루에 5-6번씩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지독했던 통증이 사라지고 움직임이 정말 가벼워졌어요. 놀라운 변화는 몸의 균형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오른쪽으로 심하게 기울었던 그녀의 뒷모습이 눈에 띄게 바로 잡혀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이유를 몰라서 더 두렵고 고통스러웠어요. 진작에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그동안 덜 아팠을 텐데. 이제는 운동을 할 때 나도 모르게 배와 등에 힘이 딱 들어가는 게 느껴져요. 뒷근육이 튼튼해야 척추가 바로 선다는 전문가의 말씀이 정말 맞았어요. 문제의 원인도 그 해답도 결국 우리 자신의 몸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쳐보지 못했던, 돌보지 못했던 몸의 뒤편에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뒷모습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혹시 당신도 모르는 사이 당신의 몸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무심코 취하는 편한 자세가 지속될수록 우리 몸의 기둥인 뒷근육은 서서히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몸의 한 부분이 무너지면 유기적으로 연결된 우리 몸 전체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이제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의 옆모습과 뒷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잠들어 있는 당신의 뒷근육을 깨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쩌면 당신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그 통증의 해답이 바로 그곳에 있을지 모릅니다. 문제도 해답도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뒷모습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진짜 혹시 이유를 알 수 없는 허리 통증, 어깨 결림, 혹은 두통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계신가요?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며 검사를 받아보아도 의사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지 않았나요? 분명 내 몸은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없을 때의 답답함과 두려움.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통증의 근원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건강 정보를 나누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절망의 끝에서 다시 피어나는 희망에 관한 것입니다. 그 해답은 우리가 평소 잘 들여다보지 않는 곳, 바로 우리의 뒷모습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일부 미스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 통증 5년째 요양원을 운영하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제 몸처럼 돌봐왔던 한 여성. 남을 위해 헌신하던 그녀에게 어느 날부터 허리가 끊어질 듯한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한때는 어르신을 번쩍 안아 옮겼지만 이제는 제 몸 하나 가누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몸이 한쪽으로 쏠려요. 똑바로 걷는다고 걷는데 남편이 자꾸 비뚤어졌다고 말하더군요. 그녀는 좋다는 민간요법부터 마사지, 도수치료, 견인치료까지 안 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잠시 가라앉았다가 더 지독하게 그녀를 올가맬 뿐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통증만이 아니었습니다. 1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고 왼쪽 가슴을 절제하는 큰 수술을 이겨냈지만 그 후부터 몸이 눈에 띄게 오른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수술의 후유증이라 생각하며 절망했습니다. 암과의 힘겨운 싸움은 끝났다고 믿었는데 이제는 정체 모를 통증과 신체 변형이라는 또 다른 시련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건강관리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허리가 아프니까,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된 건 아닐까, 이대로 영영 걷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온갖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몸의 뒤편에서 일어나는 변화. 그것은 그녀에게 끝모를 두려움이었습니다. 여기 또 다른 남성이 있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도배 기술자인 그는 오래전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리처럼 뒤뚱거리며 걷는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의 가장 큰 고통은 허리 아래로 느껴지는 끈질긴 통증이었습니다. 천장 도배를 할 때는 하늘을 보듯 목을 한껏 꺾고 바닥 작업을 할 때는 코가 땅에 닿을 듯 허리를 숙여야 하는 고된 직업. 일이 끝나고 나면 어김없이 통증이 몰려왔고 가만히 서 있는 것조차 고역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결과는 늘 이상 없음. 그는 그저 직업병이려니 체념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울 앞에서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자신의 몸이 오른쪽으로 확연히 기울어져 있었던 겁니다. 오른쪽 어깨가 푹 꺼져 있더라고요. 바닥이 기울어졌나 싶어 몇 번을 다시 서봐도 마찬가지였어요. 내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통증, 그리고 이제 눈으로 확인된 몸의 불균형.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또 다른 사례의 여성은 언제부터인지 모를 오랜 어깨 통증과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반려견을 산책시킬 때 팔이 저려 안아주지 못하고 강아지를 가방에 넣어 어깨에 메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최근에는 손주를 며칠 돌본 뒤 수저조차 들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녀 역시 통증을 다스리기 위해 수많은 방법을 시도했지만 효과는 그때뿐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늘 같은 처방을 내렸습니다.
푹 자고, 잘 먹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이야기만 반복해요. 그리고 주는 약은 소염 진통제, 위장약, 근육이완제. 그게 전부였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과 몸의 변형. 이들은 모두 외과적인 질병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괴롭히는 고통의 진짜 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과학의 눈으로 그들의 몸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2부, 진실을 찾아서 과학의 눈으로 몸을 들여다보다 우리는 먼저 혈압, 체성분 검사 등 기본적인 신체 계측을 통해 다른 질환의 가능성을 확인했지만 4명 모두에게서 특별한 원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리 혈관의 문제일 가능성을 염두에 둔 동맥경화 검사에서도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근골격계의 문제. 우리는 3차원 입체 촬영을 통해 몸의 앞, 뒤, 좌, 우 정렬 상태와 전신의 균형을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척추 마디마디의 각도, 어깨와 골반의 기울기, 그리고 걸을 때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몸의 구조를 샅샅이 확인했습니다. 이상적인 신체 균형이란 어떤 상태일까요? 정면에서 보았을 때 어깨, 골반, 무릎선이 수평을 이루고 옆에서 보았을 때 귀와 어깨, 고관절, 무릎, 복사뼈가 아름다운 일직선상에 놓인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이 가장 안정적으로 힘을 분산하고 지탱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4사람 모두에게서 이 균형은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유방암 수술 후 통증이 심해졌던 한여정 씨의 경우 상체는 왼쪽으로, 골반은 오른쪽으로 뒤틀려 그야말로 몸이 꽈배기처럼 꼬여있는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아마도 수술 전부터 몸에 불균형이 있었을 텐데 수술 후 신체 일부의 무게 변화와 회복 과정에서의 자세 불균형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척추는 옆에서 보았을 때 완만한 S자 곡선이 사라진 일자 허리에 가까웠고 이는 척추가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려 통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도배 기술자 오종남 씨의 몸은 그가 주로 사용하는 오른팔의 영향으로 오른쪽 뒤로 심하게 틀어져 있었습니다. 걸음걸이 분석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발바닥 압력 분포를 보니 왼쪽은 거의 지탱을 못하고 체중 대부분이 오른쪽, 특히 발 뒤꿈치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 궤적은 안정적인 나비 모양이 아닌 심하게 찌그러진 어그러진 나비 모양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근육들이 약해져 골반이 불안정하게 흔들리며 걷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만성 어깨 통증과 두통에 시달리던 이순자 씨의 문제는 근육 부족이었습니다. 특히 체형을 만들고 뼈를 지탱하는 골격근의 양이 현저히 부족했습니다. 그녀를 괴롭혔던 두통의 원인도 여기서 밝혀졌습니다. 목과 어깨 주변의 뒷근육이 약해지자 우리 몸에서 가장 무거운 부위 중 하나인 머리의 무게를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머리 무게를 버티기 위해 목과 어깨의 승모근은 끊임없이 과도하게 긴장했고 이로 인해 근육이 딱딱하게 뭉치면서 혈액순환을 방해해 긴장성 두통을 유발한 것입니다. 심한 경우 목 뒷부분이 변형되고 지방이 쌓이는 이른바 기부인 증후군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3부, 드러난 원인, 잊혀진 근육, 뒷근육의 경고 3사람의 사례는 한 가지 공통된 원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뒷근육의 약화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마치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듯 앞쪽 근육과 뒤쪽 근육이 서로 힘의 균형을 이루며 뼈대를 지탱합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삶은 이 균형을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컴퓨터 앞에 장시간 앉아있는 자세,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숙이는 자세, 운전하는 자세까지 대부분의 일상적인 활동은 가슴,
복근 등 몸의 앞쪽 근육을 수축시키고 긴장하게 만듭니다. 반면 등, 허리, 엉덩이, 허벅지 뒤쪽으로 이어지는 뒷근육은 상대적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거나 늘어난 상태로 방치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자연스럽게 위축되고 약해집니다. 이렇게 뒷근육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앞쪽 근육의 당기는 힘에 저항하지 못해 몸은 서서히 앞으로 구부정하게 무너집니다. 약해진 뒷근육은 더 이상 척추와 골반이라는 우리 몸의 기둥을 튼튼하게 잡아주지 못하고 신체 불균형과 변형, 그리고 결국 원인 모를 통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연구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바른 자세로 걸을 때 우리 등 뒤에 척추 기립근은 오른발이 나아갈 땐 왼쪽 근육이, 왼발이 나아갈 땐 오른쪽 근육이 활성화되며 몸의 균형을 정교하게 잡아줍니다. 하지만 자세를 구부정하게 하고 걸으면 척추 기립근은 균형을 잡는 본연의 역할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쏟아지는 상체의 무게를 버티는 데에만 힘을 쓰게 됩니다. 결국 균형을 잡는 기능은 마비되고 척추는 좌우로 불안정하게 흔들리며 악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뒷근육은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쉽게 간과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을 안정적으로 지탱하고 완성된 움직임을 만드는 핵심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근육에 있었습니다. 4부, 희망의 처방, 뒷근육을 깨우는 시간 원인을 알게 되자 해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약이나 수술이 아닌 운동. 약해지고 잠들어 있던 뒷근육을 깨워 강화하는 것이 유일하고도 근본적인 처방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각자의 몸 상태에 맞는 뒷근육 강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 근육을 단련하고 밴드를 이용해 등 근육을 모아주며 굽었던 등을 폈습니다. 엎드린 자세에서 팔과 다리를 교차로 들어 올리며 척추 기립근을 강화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자 몸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신기하네요. 아까는 바닥에서 혼자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운동을 잠깐 했다고 혼자서 쓱 일어나졌어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주 후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던 한여정 씨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통 대신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운동을 하고 나니 몸이 개운해지는 게 느껴져서 시간 날 때마다 하루에 5-6번씩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지독했던 통증이 사라지고 움직임이 정말 가벼워졌어요. 놀라운 변화는 몸의 균형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오른쪽으로 심하게 기울었던 그녀의 뒷모습이 눈에 띄게 바로 잡혀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이유를 몰라서 더 두렵고 고통스러웠어요. 진작에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그동안 덜 아팠을 텐데, 이제는 운동을 할 때 나도 모르게 배와 등에 힘이 딱 들어가는 게 느껴져요. 뒷근육이 튼튼해야 척추가 바로 선다는 전문가의 말씀이 정말 맞았어요. 문제의 원인도 그 해답도 결국 우리 자신의 몸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쳐보지 못했던, 돌보지 못했던 몸의 뒤편에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뒷모습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혹시 당신도 모르는 사이 당신의 몸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무심코 취하는 편한 자세가 지속될수록 우리 몸의 기둥인 뒷근육은 서서히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몸의 한 부분이 무너지면 유기적으로 연결된 우리 몸 전체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이제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의 옆모습과 뒷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잠들어 있는 당신의 뒷근육을 깨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쩌면 당신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그 통증의 해답이 바로
그곳에 있을지 모릅니다. 문제도 해답도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뒷모습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진짜 혹시 이유를 알 수 없는 허리 통증, 어깨 결림, 혹은 두통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계신가요?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며 검사를 받아보아도 의사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지 않았나요? 분명 내 몸은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없을 때의 답답함과 두려움.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통증의 근원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건강 정보를 나누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절망의 끝에서 다시 피어나는 희망에 관한 것입니다. 그 해답은 우리가 평소 잘 들여다보지 않는 곳, 바로 우리의 뒷모습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일부 미스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 통증 5년째 요양원을 운영하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제 몸처럼 돌봐왔던 한 여성. 남을 위해 헌신하던 그녀에게 어느 날부터 허리가 끊어질 듯한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한때는 어르신을 번쩍 안아 옮겼지만 이제는 제 몸 하나 가누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몸이 한쪽으로 쏠려요. 똑바로 걷는다고 걷는데 남편이 자꾸 비뚤어졌다고 말하더군요. 그녀는 좋다는 민간요법부터 마사지, 도수치료, 견인치료까지 안 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잠시 가라앉았다가 더 지독하게 그녀를 올가맬 뿐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통증만이 아니었습니다. 1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고 왼쪽 가슴을 절제하는 큰 수술을 이겨냈지만 그 후부터 몸이 눈에 띄게 오른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수술의 후유증이라 생각하며 절망했습니다. 암과의 힘겨운 싸움은 끝났다고 믿었는데 이제는 정체 모를 통증과 신체 변형이라는 또 다른 시련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건강관리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허리가 아프니까,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된 건 아닐까, 이대로 영영 걷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온갖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몸의 뒤편에서 일어나는 변화. 그것은 그녀에게 끝모를 두려움이었습니다. 여기 또 다른 남성이 있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도배 기술자인 그는 오래전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리처럼 뒤뚱거리며 걷는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의 가장 큰 고통은 허리 아래로 느껴지는 끈질긴 통증이었습니다. 천장 도배를 할 때는 하늘을 보듯 목을 한껏 꺾고 바닥 작업을 할 때는 코가 땅에 닿을 듯 허리를 숙여야 하는 고된 직업. 일이 끝나고 나면 어김없이 통증이 몰려왔고 가만히 서 있는 것조차 고역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결과는 늘 이상 없음. 그는 그저 직업병이려니 체념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울 앞에서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자신의 몸이 오른쪽으로 확연히 기울어져 있었던 겁니다. 오른쪽 어깨가 푹 꺼져 있더라고요. 바닥이 기울어졌나 싶어 몇 번을 다시 서봐도 마찬가지였어요. 내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통증, 그리고 이제 눈으로 확인된 몸의 불균형.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또 다른 사례의 여성은 언제부터인지 모를 오랜 어깨 통증과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반려견을 산책시킬 때 팔이 저려 안아주지 못하고 강아지를 가방에 넣어 어깨에 메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최근에는 손주를 며칠 돌본 뒤 수저조차 들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녀 역시 통증을 다스리기 위해 수많은 방법을 시도했지만
효과는 그때뿐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늘 같은 처방을 내렸습니다. 푹 자고, 잘 먹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이야기만 반복해요. 그리고 주는 약은 소염진통제, 위장약, 근육이완제. 그게 전부였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과 몸의 변형. 이들은 모두 외과적인 질병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괴롭히는 고통의 진짜 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과학의 눈으로 그들의 몸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2부, 진실을 찾아서 과학의 눈으로 몸을 들여다보다 우리는 먼저 혈압, 체성분 검사 등 기본적인 신체 계측을 통해 다른 질환의 가능성을 확인했지만 4명 모두에게서 특별한 원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리 혈관의 문제일 가능성을 염두에 둔 동맥경화 검사에서도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근골격계의 문제. 우리는 3차원 입체 촬영을 통해 몸의 앞, 뒤, 좌, 우 정렬 상태와 전신의 균형을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척추 마디마디의 각도, 어깨와 골반의 기울기, 그리고 걸을 때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몸의 구조를 샅샅이 확인했습니다. 이상적인 신체 균형이란 어떤 상태일까요? 정면에서 보았을 때 어깨, 골반, 무릎선이 수평을 이루고 옆에서 보았을 때 귀와 어깨, 고관절, 무릎, 복사뼈가 아름다운 일직선상에 놓인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이 가장 안정적으로 힘을 분산하고 지탱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4사람 모두에게서 이 균형은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유방암 수술 후 통증이 심해졌던 한여정 씨의 경우 상체는 왼쪽으로, 골반은 오른쪽으로 뒤틀려 그야말로 몸이 꽈배기처럼 꼬여있는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아마도 수술 전부터 몸에 불균형이 있었을 텐데 수술 후 신체 일부의 무게 변화와 회복 과정에서의 자세 불균형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척추는 옆에서 보았을 때 완만한 S자 곡선이 사라진 일자 허리에 가까웠고 이는 척추가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려 통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도배 기술자 오종남 씨의 몸은 그가 주로 사용하는 오른팔의 영향으로 오른쪽 뒤로 심하게 틀어져 있었습니다. 걸음걸이 분석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발바닥 압력 분포를 보니 왼쪽은 거의 지탱을 못하고 체중 대부분이 오른쪽, 특히 발 뒤꿈치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 궤적은 안정적인 나비 모양이 아닌 심하게 찌그러진 어그러진 나비 모양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근육들이 약해져 골반이 불안정하게 흔들리며 걷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만성 어깨 통증과 두통에 시달리던 이순자 씨의 문제는 근육 부족이었습니다. 특히 체형을 만들고 뼈를 지탱하는 골격근의 양이 현저히 부족했습니다. 그녀를 괴롭혔던 두통의 원인도 여기서 밝혀졌습니다. 목과 어깨 주변의 뒷근육이 약해지자 우리 몸에서 가장 무거운 부위 중 하나인 머리의 무게를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머리 무게를 버티기 위해 목과 어깨의 승모근은 끊임없이 과도하게 긴장했고 이로 인해 근육이 딱딱하게 뭉치면서 혈액순환을 방해해 긴장성 두통을 유발한 것입니다. 심한 경우 목 뒷부분이 변형되고 지방이 쌓이는 이른바 기부인 증후군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3부, 드러난 원인, 잊혀진 근육, 뒷근육의 경고 3사람의 사례는 한 가지 공통된 원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뒷근육의 약화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마치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듯 앞쪽 근육과 뒤쪽 근육이 서로 힘의 균형을 이루며 뼈대를 지탱합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삶은 이 균형을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컴퓨터 앞에 장시간 앉아있는 자세,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숙이는 자세, 운전하는 자세까지 대부분의 일상적인 활동은 가슴, 복근 등 몸의 앞쪽 근육을 수축시키고 긴장하게 만듭니다. 반면 등, 허리, 엉덩이, 허벅지 뒤쪽으로 이어지는 뒷근육은 상대적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거나 늘어난 상태로 방치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자연스럽게 위축되고 약해집니다. 이렇게 뒷근육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앞쪽 근육의 당기는 힘에 저항하지 못해 몸은 서서히 앞으로 구부정하게 무너집니다. 약해진 뒷근육은 더 이상 척추와 골반이라는 우리 몸의 기둥을 튼튼하게 잡아주지 못하고 신체 불균형과 변형, 그리고 결국 원인 모를 통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연구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바른 자세로 걸을 때 우리 등 뒤에 척추기립근은 오른발이 나아갈 땐 왼쪽 근육이, 왼발이 나아갈 땐 오른쪽 근육이 활성화되며 몸의 균형을 정교하게 잡아줍니다. 하지만 자세를 구부정하게 하고 걸으면 척추기립근은 균형을 잡는 본연의 역할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쏟아지는 상체의 무게를 버티는 데에만 힘을 쓰게 됩니다. 결국 균형을 잡는 기능은 마비되고 척추는 좌우로 불안정하게 흔들리며 악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뒷근육은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쉽게 간과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을 안정적으로 지탱하고 완성된 움직임을 만드는 핵심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근육에 있었습니다. 4부, 희망의 처방, 뒷근육을 깨우는 시간 원인을 알게 되자 해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약이나 수술이 아닌 운동. 약해지고 잠들어 있던 뒷근육을 깨워 강화하는 것이 유일하고도 근본적인 처방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각자의 몸 상태에 맞는 뒷근육 강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 근육을 단련하고 밴드를 이용해 등 근육을 모아주며 굽었던 등을 폈습니다. 엎드린 자세에서 팔과 다리를 교차로 들어 올리며 척추기립근을 강화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자 몸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신기하네요. 아까는 바닥에서 혼자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운동을 잠깐 했다고 혼자서 쓱 일어나졌어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주 후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던 한여정 씨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통 대신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운동을 하고 나니 몸이 개운해지는 게 느껴져서 시간 날 때마다 하루에 5-6번씩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지독했던 통증이 사라지고 움직임이 정말 가벼워졌어요. 놀라운 변화는 몸의 균형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오른쪽으로 심하게 기울었던 그녀의 뒷모습이 눈에 띄게 바로 잡혀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이유를 몰라서 더 두렵고 고통스러웠어요. 진작에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그동안 덜 아팠을 텐데, 이제는 운동을 할 때 나도 모르게 배와 등에 힘이 딱 들어가는 게 느껴져요. 뒷근육이 튼튼해야 척추가 바로 선다는 전문가의 말씀이 정말 맞았어요. 문제의 원인도 그 해답도 결국 우리 자신의 몸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쳐보지 못했던, 돌보지 못했던 몸의 뒤편에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뒷모습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혹시 당신도 모르는 사이 당신의 몸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무심코 취하는 편한 자세가 지속될수록 우리 몸의 기둥인 뒷근육은 서서히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몸의 한 부분이 무너지면 유기적으로 연결된 우리 몸 전체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이제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의 옆모습과 뒷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잠들어 있는 당신의 뒷근육을 깨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쩌면 당신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그 통증의 해답이 바로 그곳에 있을지 모릅니다. 문제도 해답도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뒷모습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진짜 혹시 이유를 알 수 없는 허리 통증, 어깨 결림, 혹은 두통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계신가요?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며 검사를 받아보아도 의사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지 않았나요? 분명 내 몸은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없을 때의 답답함과 두려움.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통증의 근원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건강 정보를 나누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절망의 끝에서 다시 피어나는 희망에 관한 것입니다. 그 해답은 우리가 평소 잘 들여다보지 않는 곳, 바로 우리의 뒷모습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일부 미스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 통증 5년째 요양원을 운영하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제 몸처럼 돌봐왔던 한 여성. 남을 위해 헌신하던 그녀에게 어느 날부터 허리가 끊어질 듯한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한때는 어르신을 번쩍 안아 옮겼지만 이제는 제 몸 하나 가누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몸이 한쪽으로 쏠려요. 똑바로 걷는다고 걷는데 남편이 자꾸 비뚤어졌다고 말하더군요. 그녀는 좋다는 민간요법부터 마사지, 도수치료, 견인치료까지 안 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잠시 가라앉았다가 더 지독하게 그녀를 올가맬 뿐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통증만이 아니었습니다. 1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고 왼쪽 가슴을 절제하는 큰 수술을 이겨냈지만 그 후부터 몸이 눈에 띄게 오른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수술의 후유증이라 생각하며 절망했습니다. 암과의 힘겨운 싸움은 끝났다고 믿었는데 이제는 정체 모를 통증과 신체 변형이라는 또 다른 시련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건강관리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허리가 아프니까,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된 건 아닐까, 이대로 영영 걷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온갖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몸의 뒤편에서 일어나는 변화. 그것은 그녀에게 끝모를 두려움이었습니다. 여기 또 다른 남성이 있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도배 기술자인 그는 오래전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리처럼 뒤뚱거리며 걷는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의 가장 큰 고통은 허리 아래로 느껴지는 끈질긴 통증이었습니다. 천장 도배를 할 때는 하늘을 보듯 목을 한껏 꺾고 바닥 작업을 할 때는 코가 땅에 닿을 듯 허리를 숙여야 하는 고된 직업. 일이 끝나고 나면 어김없이 통증이 몰려왔고 가만히 서 있는 것조차 고역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결과는 늘 이상 없음. 그는 그저 직업병이려니 체념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울 앞에서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자신의 몸이 오른쪽으로 확연히 기울어져 있었던 겁니다. 오른쪽 어깨가 푹 꺼져 있더라고요. 바닥이 기울어졌나 싶어 몇 번을 다시 서봐도 마찬가지였어요. 내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통증, 그리고 이제 눈으로 확인된 몸의 불균형.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또 다른 사례의 여성은 언제부터인지 모를 오랜 어깨 통증과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반려견을 산책시킬 때 팔이 저려 안아주지 못하고 강아지를 가방에 넣어 어깨에 메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최근에는 손주를 며칠 돌본 뒤 수저조차 들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녀 역시 통증을 다스리기 위해 수많은 방법을 시도했지만 효과는 그때뿐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늘 같은 처방을 내렸습니다. 푹 자고, 잘 먹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이야기만 반복해요. 그리고 주는 약은 소염진통제, 위장약, 근육이완제. 그게 전부였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과 몸의 변형. 이들은 모두 외과적인 질병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괴롭히는 고통의 진짜 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과학의 눈으로 그들의 몸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2부, 진실을 찾아서 과학의 눈으로 몸을 들여다보다 우리는 먼저 혈압, 체성분 검사 등 기본적인 신체 계측을 통해 다른 질환의 가능성을 확인했지만 4명 모두에게서 특별한 원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리 혈관의 문제일 가능성을 염두에 둔 동맥경화 검사에서도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근골격계의 문제. 우리는 3차원 입체 촬영을 통해 몸의 앞, 뒤, 좌, 우 정렬 상태와 전신의 균형을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척추 마디마디의 각도, 어깨와 골반의 기울기, 그리고 걸을 때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몸의 구조를 샅샅이 확인했습니다. 이상적인 신체 균형이란 어떤 상태일까요? 정면에서 보았을 때 어깨, 골반, 무릎선이 수평을 이루고 옆에서 보았을 때 귀와 어깨, 고관절, 무릎, 복사뼈가 아름다운 일직선상에 놓인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이 가장 안정적으로 힘을 분산하고 지탱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4사람 모두에게서 이 균형은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유방암 수술 후 통증이 심해졌던 한여정 씨의 경우 상체는 왼쪽으로, 골반은 오른쪽으로 뒤틀려 그야말로 몸이 꽈배기처럼 꼬여있는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아마도 수술 전부터 몸에 불균형이 있었을 텐데 수술 후 신체 일부의 무게 변화와 회복 과정에서의 자세 불균형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척추는 옆에서 보았을 때 완만한 S자 곡선이 사라진 일자 허리에 가까웠고 이는 척추가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려 통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도배 기술자 오종남 씨의 몸은 그가 주로 사용하는 오른팔의 영향으로 오른쪽 뒤로 심하게 틀어져 있었습니다. 걸음걸이 분석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발바닥 압력 분포를 보니 왼쪽은 거의 지탱을 못하고 체중 대부분이 오른쪽, 특히 발 뒤꿈치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 궤적은 안정적인 나비 모양이 아닌 심하게 찌그러진 어그러진 나비 모양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근육들이 약해져 골반이 불안정하게 흔들리며 걷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만성 어깨 통증과 두통에 시달리던 이순자 씨의 문제는 근육 부족이었습니다. 특히 체형을 만들고 뼈를 지탱하는 골격근의 양이 현저히 부족했습니다. 그녀를 괴롭혔던 두통의 원인도 여기서 밝혀졌습니다. 목과 어깨 주변의 뒷근육이 약해지자 우리 몸에서 가장 무거운 부위 중 하나인 머리의 무게를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머리 무게를 버티기 위해 목과 어깨의 승모근은 끊임없이 과도하게 긴장했고 이로 인해 근육이 딱딱하게 뭉치면서 혈액순환을 방해해 긴장성 두통을 유발한 것입니다. 심한 경우 목 뒷부분이 변형되고 지방이 쌓이는 이른바 기부인 증후군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3부, 드러난 원인, 잊혀진 근육, 뒷근육의 경고 3사람의 사례는 한 가지 공통된 원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뒷근육의 약화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마치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듯 앞쪽 근육과 뒤쪽 근육이 서로 힘의 균형을 이루며
뼈대를 지탱합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삶은 이 균형을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컴퓨터 앞에 장시간 앉아있는 자세,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숙이는 자세, 운전하는 자세까지 대부분의 일상적인 활동은 가슴, 복근 등 몸의 앞쪽 근육을 수축시키고 긴장하게 만듭니다. 반면 등, 허리, 엉덩이, 허벅지 뒤쪽으로 이어지는 뒷근육은 상대적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거나 늘어난 상태로 방치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자연스럽게 위축되고 약해집니다. 이렇게 뒷근육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앞쪽 근육에 당기는 힘에 저항하지 못해 몸은 서서히 앞으로 구부정하게 무너집니다. 약해진 뒷근육은 더 이상 척추와 골반이라는 우리 몸의 기둥을 튼튼하게 잡아주지 못하고 신체 불균형과 변형, 그리고 결국 원인 모를 통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연구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바른 자세로 걸을 때 우리 등 뒤에 척추기립근은 오른발이 나아갈 땐 왼쪽 근육이, 왼발이 나아갈 땐 오른쪽 근육이 활성화되며 몸의 균형을 정교하게 잡아줍니다. 하지만 자세를 구부정하게 하고 걸으면 척추기립근은 균형을 잡는 본연의 역할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쏟아지는 상체의 무게를 버티는 데에만 힘을 쓰게 됩니다. 결국 균형을 잡는 기능은 마비되고 척추는 좌우로 불안정하게 흔들리며 악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뒷근육은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쉽게 간과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을 안정적으로 지탱하고 완성된 움직임을 만드는 핵심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근육에 있었습니다. 4부, 희망의 처방, 뒷근육을 깨우는 시간 원인을 알게 되자 해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약이나 수술이 아닌 운동. 약해지고 잠들어 있던 뒷근육을 깨워 강화하는 것이 유일하고도 근본적인 처방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각자의 몸 상태에 맞는 뒷근육 강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 근육을 단련하고 밴드를 이용해 등 근육을 모아주며 굽었던 등을 폈습니다. 엎드린 자세에서 팔과 다리를 교차로 들어 올리며 척추기립근을 강화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자 몸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신기하네요. 아까는 바닥에서 혼자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운동을 잠깐 했다고 혼자서 쓱 일어나졌어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주 후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던 한여정 씨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통 대신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운동을 하고 나니 몸이 개운해지는 게 느껴져서 시간 날 때마다 하루에 5-6번씩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지독했던 통증이 사라지고 움직임이 정말 가벼워졌어요. 놀라운 변화는 몸의 균형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오른쪽으로 심하게 기울었던 그녀의 뒷모습이 눈에 띄게 바로 잡혀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이유를 몰라서 더 두렵고 고통스러웠어요. 진작에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그동안 덜 아팠을 텐데, 이제는 운동을 할 때 나도 모르게 배와 등에 힘이 딱 들어가는 게 느껴져요. 뒷근육이 튼튼해야 척추가 바로 선다는 전문가의 말씀이 정말 맞았어요. 문제의 원인도 그 해답도 결국 우리 자신의 몸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쳐보지 못했던, 돌보지 못했던 몸의 뒤편에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뒷모습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혹시 당신도 모르는 사이 당신의 몸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무심코 취하는 편한 자세가 지속될수록 우리 몸의 기둥인 뒷근육은 서서히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몸의 한 부분이 무너지면
유기적으로 연결된 우리 몸 전체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이제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의 옆모습과 뒷모습을